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공간 에너지 두 번째 시간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질량이 뭐죠? 에너지가 뭐죠? 이건 다 알고 있지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죠? 보통 우리가 물리를 배웠을 때는 질량과 에너지는 각각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 또는 변환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그동안 질량과 에너지를 따로따로 보았다면 이번에는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해 연결하겠습니다. 자, 도입 부분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게 뭐죠? 뭐가 될까요? 석탄, 원자력, 가스, 유류, 대체에너지, 수력 순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원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생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약 32%입니다. 바로 석탄, 석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바로 에너지원이죠. 자, 이거의 장단점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고요. 나중에 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활동, 질량의 상대성 알아보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성에 대한 시간의 상대성과 거리의 상대성을 배웠는데요. 오늘도 상대성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입자 가속기의 사례를 통해 질량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주세요. 자, 입자 가속기가 뭐냐 하면은 입자들끼리 운동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경로를 추적하는 장치를 우리는 입자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질량이 변화됩니다. 입자의 질량이 관찰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입자 가속기 내부에서는 양성자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양성자의 힘을 가해서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그림과 같이 양성자가 빛의 속력에 가까운 빠르기에 이를 때까지 양성자가 가해야 하는 힘의 크기는 뉴턴 운동 법칙으로 계산한 결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를 배웠는데요.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따라 양성자에 작용한 힘이 한 일, 즉 W = F 곱하기 S와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성자에 작용한 힘이 한 일과 양성자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에 작용한 힘이 한 일에 비해 양성자의 속력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와 관계되는 어떤 양이 달라져야 할지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죠. 흔히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요. 지금 이 공식에서 뭐가 증가하지 않았죠? 속력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한 변수가 또 있죠. 바로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질량이 달라야 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즉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질량이니 속력의 제곱 곱하기 질량이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증가하지 않으면 다른 변수인 뭐가 달라져야 된다? 질량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상대론적 질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정지했을 때와 움직였을 때가 달리 보였던 것처럼 질량도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럼 상대론적 질량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관측자에 대한 물체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물체의 질량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측자에 대한 물체의 속력이 증가할수록 물체의 질량은 증가한다가 바로 상대론적 질량입니다. 정지 질량은 관측자에 대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지 질량은 관측자에 대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가까워진다 해서 그냥 C 더하기 V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때는 뭐예요? 그렇죠. 어느 구간에서나 빛의 속력 C는 똑같다고 했지만 동시에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물체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 C에 가까워질수록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정지 질량보다 큰 것은 물체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질량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이 정지한 질량보다 큰 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질량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여기서는 정지 에너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했을 때 질량 M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E는요, 바로 그 유명한 공식 MC 스퀘어 제곱, 즉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력 C의 제곱이 바로 정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했을 때 질량 M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E는 질량 M 곱하기 빛의 속력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정지 에너지를 포함한 고립된 개, 다시 한번, 정지 에너지를 포함한 고립된 개의 총 에너지가 항상 뭐한다? 보존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무슨 반응이 나오죠? 예, 바로 원자 속에 있는 핵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핵반응은 바로 뭐냐면 원자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예,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이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인하여 다른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핵반응의 정의는 원자핵이 다른 입자와의 충돌로 인하여 다른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량 결손이란 뜻이 뭐죠? 그렇죠. 잃어버린 값 또는 부족한 값을 얘기하는데 질량이 결손됐대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핵반응 후에
입자들, 원래는 질량 보존이 돼야 되는데 핵 반응 후에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한다?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건 뭐다? 핵 반응 후에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 여기서는 질량 보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핵 반응 후에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 반응 두 번째. 그러면 질량 결손과 에너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핵 반응 시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질량과 에너지가 바뀐다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 질량 결손 델타 M, 질량 결손 델타 M에 해당하는 델타 에너지가 방출된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에너지 차 델타 E는 델타 MC 스퀘어 제곱. 여기서 중요한 것은 C, 빛의 속력 C는 바뀌지 않죠. 빛의 속력 C는 C의 제곱은 일정하고 델타 M, 질량 결손된 델타 M에다가 빛의 속력 제곱을 곱해준 게 바로 델타 에너지, 델타 E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움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핵융합 사례를 통해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이 바로 태양계죠. 태양계의 주인공은 누구죠? 태양입니다. 즉, 스스로 빛나는 별, 항성이 바로 태양이 되겠죠. 스스로 빛나는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또 뭘 나올 수 있다? 빛과 열, 그리고 에너지를 내보내는데, 이때 에너지는 바로 그 유명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핵융합과 질량 에너지 동등성, 우리가 태양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 내부에서는 몇 단계에 걸쳐 수소 원자 핵 4개가,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소 기호 1번이 수소였죠. 수소 원자였죠. 자, 그 수소 원자 핵 4개가 다음 2번이 누구죠? 바로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양 내부에서 몇 단계에 걸쳐 수소 원자 핵 H 원자 4개가, 수소 원자 H 4개가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핵 반응식과 핵 반응 전후의 질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수소 원자 4개의 질량의 합은 4.032U였는데요. 반응 후 헬륨 원자액의 질량은 4.0003U, 약 얼마가 줄어든 거죠? 0.029U가 줄어든 거죠. 즉 0.029U의 질량 결손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질량 결손은 뭘로 바뀐 겁니까? 바로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핵반응 전후에 총 반응 물질과 총 생성 물질의 질량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반응 후에는 0.0296U만큼 줄어든다. 4.032U에서 4.003U에 빼서 0.029U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핵반응 전체에서 수소와 헬륨 외에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에너지가 되겠죠. 그쵸? 질량 결손된 부분이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핵반응 전후에 질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질량 에너지 동등성 및 태양 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핵 반응 전후에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하고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핵 반응 전후에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하고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의 뭐가 된다? 근원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질량이 작은 여러 개의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 반응을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량이 작은 여러 개의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 반응을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통합과학 때 그 별의 빅뱅이 나왔던 별의 생성에서 배웠었죠. 가벼운 수소에서부터 철까지 나왔을 때 그 여러 가지 융합 단계를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자, 핵융합 후에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 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 합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아까 배웠었죠. 다시 한번, 핵융합 후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 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 합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뭐가 된다? 방출된다.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다시 한번 핵융합 반응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작은 여러 개의 원자핵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핵반응. 그리고 핵융합 후 생성된 입자들의 질량 합이 핵융합 전 입자들의 질량 합보다 작다. 그리고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